자,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현재 시간은 이제 새벽 4시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월요일 날 점심에 출연했던 머니마스터 방송 내용과 함께 현재 미국 시장 흘러가는 것들 잠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부터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먼저 그 소캠이라는 엔비디아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들이 나와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심텍, TLB 이런 종목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렸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더 간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텍이나 TLB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테마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월요일하고 화요일 장에는 결국엔 다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그보다도 이 소캠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게 이제 올해 양산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게 올해 양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존의 공정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완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개념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조금의 업그레이드된 정도의, 그 정도 이제 마이너 업그레이드 정도라고 볼 수가 이제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성능은 높이고 크기는 줄인, 그냥 그 반도체의 진화 과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하나의 칩셋에다가 다 때려 박는 거예요. 메모리랑. 근데 그 메모리를 이제 착탈식으로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국 그거거든요. 더 작고 성능은 좋은.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소캠이라는 게 이게 뭐지 하고 나왔었는데, 내용 알고 보니까 뭐 엄청 새로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가 삼성과 SK하이닉스 쪽이랑 같이 접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엔비디아의 행보를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인가?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엔비디아의 생태계는 대만의 기업들이랑 지금 똘똘 뭉쳐져 있지, 우리나라에는 어쩔 수 없이 대만 쪽에서 물량을 소화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하는 뭐 그 정도라고 저는 좀 느껴져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좋게 보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그 주가도 괜찮았으니까 잘 홀딩 해보셨으면 좋겠고, TLB랑 저거 한번 볼까요? TLB랑 심텍의 경우는, 심텍은 나쁘진 않은데 이제 여기 2만원대 매물이 있어요. 돌파 못하면 한번 빠졌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뭐 아니면 도예요. 수요일날 아침에 개장할 때 오히려 갭상승을 한다면 단타는 가능할 거고, 만약 하락 출발한다? 그럼 한동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TLB는 이제 좀 음봉이 나와가지고 사정이 조금 안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만약에 수요일날 갭상승한다? 그럼 단타는 가능할 거고, 하락 출발한다? 그러시면은 이제 웬만하면 당분간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주가는 잘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에 대한 얘기를 월요일 방송에서 한번 점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재건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재건주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요일날 기준입니다. 월요일 방송 화면이기 때문에. 화요일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HD 현대 건설기계 살짝 반등 나왔죠. 또 전진 건설 로봇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반등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재건주가 빠지게 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안 좋은 얘기죠. DS증권에서, DS투자증권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이제 토러스 증권이었어요. 토러스 중소형 회사죠.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는 이제 리포트를 쓸 때 조금 소수 의견을 많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목표가 이런 거 제시할 때도 막 저 위에다 갖다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소형 증권사는 그렇게라도 이렇게 좀 알려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대형 증권사가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좀 공격적인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HD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재건 잘 가고 있는데, 그죠? 좀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한 주 전에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K 재건 기업들이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MOU까지만 진행이 됐고 실질적인 수혜는 유럽에 있는 기업들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가져갈 거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좀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뉴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뺀 종전협상 시작한다. 이미 만났어요. 이 방송은 월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화요일 기준으로는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정상회담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실무진끼리만 만났고 푸틴이랑 트럼프랑 만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대답을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해서는 저는 첫 만남을 가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첫 만남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만남부터가. 그래서 종전이라는 이 재건이랑 종전이라는 이슈는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그래서 여기 재건 종목들에 대해서 여기 몇 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전진건설로봇, 현대에버다임, 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괜찮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속도는 느리지만 오히려 협상으로 가는 방향을 하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계속해서 잘 갈 것 같고, 월요일날 기준으로 이제 빠질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잘 잡으신 분들은 조금씩이지만 수익이 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주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방산으로 가고 있어서 방산이랑 재건이랑 요즘 같이 가는 중입니다. 옛날에는 방산 따로 재건 따로였었는데 이게 좀 따로 가더라고요.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은 기대감, 방산은 눈에 보이는 실적. 최근에 유럽에서 군비들을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무기 이런 걸 많이 늘린대요. 그래서 방산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자고요. 네, 재건주는 아직 끝날 때 아니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트럼프와 푸틴이 만남 또는 젤렌스키까지 해서 3자 만남, 이거 하기 전까지는 저는 재건주는 기대감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전지와 조선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2차 전지를 되게 좋게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바닥이다. 그리고 이제 3월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될 경우 지금은 조선주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3월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건 팩트죠. 요거는 팩트. 그리고 조선주가 타겟이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추측이죠. 추측.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한 거냐면 공매도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공매도 투자자라면 지금 바닥에 내려와 있는 거를 더 빠진다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신고가에 가 있는 거를 떨어진다고 할 것이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가 맞은지 틀린지 각자 그 공매도 치는 애들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이 기사가 있었어요. 이미 기사가 한 번 있었고 거기에 나왔던 기사를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전달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이제 댓글 그 영상 댓글 보니까 아니 조선주 잘 가는데 조선주에 왜 이런 말을 하냐. 뭐 제가 했냐고요. 기사 나온 거 읽어드린 거지. 저는 이 코너에서 제가 주장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2차 전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더라고요. 2차 전지를 요즘 좋게 얘기하면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조선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기 바라는 거고, 2차 전지의 경우는 이미 과거의 손해를 보시고 손절한 사람들이 2차 전지 좋다고 얘기를 하면은 과거가 떠올라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2차 전지 물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걸 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자기 계좌 마이너스 줄어든다는데 그거를 나쁘게 얘기할 게 있나? 그래서 이제 각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보유한 거에 따라서 다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한 건 이거였었는데,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질문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 방송국 쪽에서 저한테 조선주랑 2차 전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2차 전지가 좋다 얘기했던 거고, 3월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오른 주식은 떨어지고 내려간 주식은 올라가는 게 이게 또 시장에 또 쏠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왜 좋으냐 설명드린 거는 뭐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순전히 자동차에만 목숨을 걸고 있으면은 장사가 안 됩니다. 이미 뭐 적자가 났을 것이고, 제가 추천하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기차라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대부분 이미 ESS 쪽으로 방향을 틀었든지 아니면 뭐 LFP를 대비한다든지 또 국가적으로 한국이나 내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 뭐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곳에 집중을 해서 실적을 이미 어느 정도 맞춰놓은 기업들을 저는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배터리사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준비가 안 된 기업은 안 돼요.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매출 다변화를 통해서 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재무제표상에 좋은 수치가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도 이런 증시 방송에서 지금 우리 증시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전 세계에서 지금 항생지수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최근 한번 보세요. 지금 홍콩 항생지수가 제일 상승폭이 크고 그 다음이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더 잘 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웬만하면 네거티브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제가 뭐 영향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한다고 뭐 업종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했던 것이다 라고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뭐가 좋으냐,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추천주를 드렸는데 미리 좀 땡겨서 말씀드리면 이제 PNT 요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PNT가 실적이 좋고 또 ESS용 LFP 체질 개선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이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 좋은 조건들이 PNT에 다 이제 적용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가 많이 올랐죠. 요게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화요일 날은 약간 눌림목이 나와가지고 천천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사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급하게 사실 필요는 정말 없고 천천히 담아 놓으시면 제 차트에 보이는 매물 구간이 한 6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차 전지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온 바닥주, 그리고 돈이 들어왔어요. 일단 바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을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42,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얘기까지 하고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엔터 쪽 얘기하던데 디어유 나왔는데, 디어유는 이미 우리가 수익 실현 한번 했던 종목인데, 아니지, 수익을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중간에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그냥 목표가 들고 가시면 돼요. 45,000원 가져가시면 되고, 월요일에 빠질 때도 저는 별 얘기 안 했어요. 목표가 45,000원이니까 들고 가세요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잘 가고 있으니까. 했었나? 잠깐만요. 제가 했던 것 같은데. 17일 방송 디어유
그대로 유지했구나. 네, 그대로 45,000원 목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특징주와 함께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는 또 코너인데요. 현대임스에 대해서 조선업종 쪽에서 요즘 조선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그 중에서 현대임스가 이제 좋다고 했던 거거든요. 현대임스는 이미 저는 수익 실현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이제 드리게 되는 건데, 처음 샀을 때가 요 날이었어요. 요 날 들여가지고 이렇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20% 넘게 수익을 챙겼는데, 지금 눌림목 딛고 다시 한번 갈 것 같은 자리가 돼서 재추천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임스는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인데, 요걸 드리는 이유는 조선 업종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경영권 매각 관련해서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대주주가 뭐예요? 대주주가 허큘리스 홀딩스라고 돼 있죠. 네,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요 사모펀드에서 지분을 53%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매각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서 조선업종으로만 보면은 그래도 꽤 올랐잖아요. 9,500원짜리가 2만원까지 갈 정도면은 100% 넘게 올랐으니까 좀 차익 실현의 우려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M&A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더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화오션, 네, 일단 음봉 나왔죠. 또 한화엔진 주춤하죠.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HD 현대마린솔루션, 네, 추세 깨졌죠. HD 현대미포, 네, 깨진 지 좀 됐죠. 또 뭐 있어요? HD 다 받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약간 주춤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계속 정체 흐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업종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은 많이 있고, 지금 분위기도 괜찮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미 올랐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이 잘하신 거지. 그죠? 여기 사가지고 지금 수익률 막 200% 찍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신 거지. 여기서 이거 뭐 몇 프로 올라간다 떨어지는 이거 하고 있는 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업종은 단기 투자로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단기 스윙 정도로만 보시겠고, 앞으로 막 1년 묻어두면 더 가겠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 내용이지만 단지 반영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당장 뭐 내일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시간 다 줄 거예요. 시간 기회 다 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을 보자면 조선 쪽에서는, 그러니까 조선기자재 쪽에서 보자면은 이제는 좀 덜 간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진중공업. 자, 이거는 추천 되게 많이 드리는 종목인데, 세진중공업 이런 거나 동방선기 이런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조선주를 보시는 분들한테 리스크 거의 없잖아요. 주가도 많이 안 올라갔고 이런 거는 괜찮지 않나? 좀 소형주인데 대형주의 시간이 좀 지나가고 이제는 좀 중소형주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임스는 경영권 매각이라는 재료가 또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랑은 조금 다르게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500원으로 다시 한번 우리 1차 공략 20% 수익에 이어서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JNTC 요거 드렸었는데, JNTC도 이미 수익 실현을 했죠. 근데 좋은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고요. JNTC는 아마 요쯤인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미 10% 넘게 대략 수익률이 JNTC 한 22%, 이것도 20% 넘게 수익 났구나. 아까 현대임스는 계산해 보니까 30%.
JNTC는 20% 넘게 수익이 났는데 아직 끝난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JNTC를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겁니다. 요거 뭐 유리기판으로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거 1등 스마트폰이 뭐냐면 중국 1등 스마트폰이 화웨이입니다. 화웨이인데 거기에 공급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웨이는 비상장사예요. 그죠? 비상장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가 이런 걸 분석할 수가 없는데 그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요즘 물 만났어요. 완전 중국도 할 수 있구나. 야, 중국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 샤오미 아시죠? 샤오미가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중국의 샤오미. 그리고 또 무슨 자동차 회사 또 하나 있었는데 지리 자동차도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그 뭐냐면 중국의 가전, 중국의 자동차, 또 중국의 인공지능, 중국의 뭐 오늘은 양자 컴퓨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놀래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봤자 중국이 뭘 하겠어 라고 했는데 시장도 크지. 지금까지는 시장이 크니까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술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화웨이랑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이미 재추천 받고 사신 분들은 다 수익이 나고 계실겠지만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JNTC는 목표가 39,900원으로 좀 상향 조정해드렸고 손절가 26,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잘 보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로는 세코닉스 드렸습니다. 세코닉스 드리고 나서 급등이 좀 나왔죠, 이것도. 자, 이 종목의 경우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카메라 렌즈 이쪽으로 이제 드렸던 건데 우리나라 1등이라는 타이틀이 또 이게 굉장히 좋은 재료죠. 그리고 매출, 수출 잘 되고 있고 뭐 등등등 그런 것도 설명드렸었는데 주가는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세코닉스를 제가 이번에 처음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이미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한번 추천드렸었는데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아서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코닉스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이 금요일날 하루 기회 줬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24% 올랐고 5% 올라가서 벌써 이제 30% 가까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게 됐었는데 뭐 일찍 잡으신 분들은 사실 제가 이거를 12월 달에도 추천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때 사신 분들은 수익이 더 많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드렸던 거고 일단 8,000원 목표로 드렸으니까 한번 잘 보자고요. 뭐 빠르면은 내일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근데 여기 매물대가 좀 있어가지고 한 번에는 못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전략대로 한번 보시고 8,000원을 가볍게 넘어간다면 그 다음 목표가는 이제 10,000원 봐야죠. 계속 단계적으로 올려가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요일 기준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은 다 던졌네요. 수급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했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대부분 다 설명을 좀 드렸고 지금 이제 미국장 상황을 좀 보니까 오늘 미국장이 좀 별로더라고요. 지금 미국장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향후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일단 금리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용도 있고 인플레이션 물가도 있죠. 근데 고용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고 고용이 나빠지기를 바라면 안 돼요. 지금 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고용이 나빠져서 뭐 지표를 수정해서 나라의 그 뭐 물가를 잡는다?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고용은 안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고용이 안정이 되면서 그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추월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그게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연준을 비롯해서 많은 그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거다. 그렇지만 시간은 걸린다. 그리고 쉽지 않을 거다.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반등했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작년에는 막 뭐 계속해서 금리 떨굴 것처럼 하다가 속도 조절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좀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당연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변수,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연준 데일리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금리 인하 더 할 거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세계는 지금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잘 모르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장이 요즘 주춤해요.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보니까 올라가는 업종이 별로 없어요. 양자 박살났고 원전 박살났고, 그래도 원전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거는 올라가는데 비스트라 같은 거 가고 있고, 오클로가 좀 많이 빠지네요. 많이 올랐으니까. 오른 종목들 차익 실현 많이 나오고 있죠. 그 테슬라 뭐 오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죠. 포드 오늘 개파락, GM 하락, 리비안 잘 가죠. 리비안 지난번 상담 드렸습니다. 이거 15달러까지 간다고. 루시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약간 중소형주 쪽 오늘 반등. 지금 M7 보죠. M7 여러분들 빅테크 M7 중에 거기다가 배트맨, 브로드컴 포함해서 보시면은 지금 살아있는 기업이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마저도 지금 음봉 나오고 있죠. M7이 무너지는 중입니다. 테슬라 음봉,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 애플 그나마 괜찮았는데 조정, 구글 추세 이탈, 메타 오늘 좀 낙폭 크네요. 그나마 메타가 지금까지 제일 좋았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나오고 있어요. 아마존 이미 깨진 지 좀 됐죠. 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인텔 강세, AMD 뒤따라가고 있고, 팔란티어, 퀄컴, 브로드컴 조정 나오고, 온셈이 바닥주. 그러니까 지금 M7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국장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미국 기업들 실적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선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뭐가 갑니까? 오늘 바이오지약이 갑니다. 모더나, 노보노디스크, 뭐 에브비, 야, 잘 가죠? 일라일리, 일리어드 사이언스, 노바백스, 뭐 이런 것들. 뭐 중소형주는 좀 변동이 좀 있습니다만. 그리고 근데 중국 관련 기업들 이번에 핀더더 고점 돌파, 알리바바, 염차이나, K홀딩스 좀 빠지네요. 비리비리, 바이두. 얘는 좀 개별 이슈가 좀 있죠. 바이두가 이번에 아마 실적이 이번에 못 나왔나? 아마 좀 실적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두가 지금 그 시진핑 좌담에 불참했다고 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중국 정부에 뭔가 좀 이렇게 밉보인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좀 하락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대체로 좋지만 요것도 가더라고요. 윙이푸드 요거 엄청 가더라고요. 요거.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윙이푸드는 못 가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윙이푸드 ADR은 겁나 잘 가더라고요. 중국주죠. 그리고 오늘 AI 쪽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바닥주, 팔란티어, 뭐 스노우플레이크 정도 가고 있고, 나머지는 조정 많이 주고 있어요. 우주항공 테마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다 이제 음봉 나오고 있고, 뭐 살아있는 테마가 없죠. 로봇 테마, 서브로보틱스, 이렇게 엔비디아가 던진다고 하고 박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고 우리 국장에 녹여낼 수 있는 거는 녹여내고,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면서 전략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저희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략을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뭘 드렸냐면, 오늘은 스노우플레이크 개장 전에 드린 겁니다. 울프리서치에서 목표가를 23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최고치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제시한 것 중에 제일 최고치를 제시한 게 울프리서치고,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아웃퍼폼 이제 뉴스를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방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코인베이스,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어서 코인베이스가 그렇게 뭐 재미는 없습니다만 이번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은 잘 나왔고,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빠지는 거고, 최근에 JMP증권에서는 목표가를 400달러에서 4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 경쟁사의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잘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코인베이스는 이용자 수가 감소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전략은
$270 선을 이탈하면 250까지 내려갔다가 갈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노플레이크는 오늘 약세장에서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잖아요. 잘 가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얘는 좀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긴 해요. 지금 근데 $250 선에서 잘 버티고 있어서 뭐 그 정도가 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을 드리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팔란티어랑 리비아는 지난번 방송 통해서 전략 드렸던 건데, 팔란티어 그때 $100 근처에 있을 때 제가 진단 드렸잖아요. 자꾸 제가 우리나라 HTS를 보고 있네요. 근데 제가 $100만 이탈하지 않으면 증권가의 목표치인 $125까지 한번 가는지 가져가 보셔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딱 정확하게 125 찍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직 추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2월 6일 날 진단 드리고 나서 뭐 20% 이상, 25% 정도 상승이 나온 상태이고, 현재 AI 중소형주 쪽에서는 대장주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리비안 역시도 주가 많이 빠졌을 때 한 14에서 $15까지는 무난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리비안 잘 가고 있죠. 목요일날 6% 올랐고 월요일날도 6% 올랐고 오늘도 시초가 대비해서 한 4%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죠. 이런 것들 전략 드린 대로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주가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서브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매각했다 그래서 빠지는 거고, 사운드하운드도 그렇게 빠졌다가 오늘 좀 살아나고 있고, 서브로보틱스는 대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 급반등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세 이탈했다는 게 좀 좋지 않은 거고요. $12 정도에서는 지짐이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또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에 대해서는 양자는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자체 개발 양자 컴퓨터 오리진 우콩,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는 우쿵, 한국말로는 이제 50, 손오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진 50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야, 이거 오픈을 하고 보니까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게 누구냐? 미국에서 제일 많이 갖다 쓴대요. 그래서 중국이 딥시크 충격에 이어가지고 양자까지 이렇게 기술력을 돋보이는 거를 보고서 시장에서 이제 놀란 거죠. 야, 그래서 차익 실현들이 이제 막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이제 앞으로 일정을 보셔야 됩니다. 3월달이 되게 되면은 3월달에 MWC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GTC가 3월 초 중순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3월달 재료 생각하면 양자는 좀 떨어질 때 받아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안 좋지만 천천히 모아두시면 좋지 않을까요? 재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실전 투자반에 대한 얘기 하고 마칠 텐데요. 화요일 기준으로 저희는 개장 5분 전에 저희 텔레그램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3A 로직스라는 반도체주를 추천드렸습니다. 되게 생소한 이름이죠. 단타 치려고 들어갔던 건데, 3A 로직스는 반도체 관련주고요. 최근에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드렸어요. 제일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단타로 드렸는데, 3A 로직스는 개장 초 분위기를 보면은 한 6% 정도 갭상승을 크게 띄워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12시쯤에 뻥 튀면서 처음 추천했던 가격 대비해서는 13% 정도 하루 만에 상승 구간이 나와줬었고요. 이거를 제가 좋다고 추천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다 남겨드렸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왜 드리게 됐냐,
요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주예요. 여기 보시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그때 얘네 공모가가 1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돈 들어왔죠. 급등 나오고 오늘 가겠다. 오늘 가겠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한 11,000원까지 공모가까지는 한번 그래도 땡겨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돼서 드렸던 거고 실제로 오늘 시간의 거래를 한번 볼까요? 시외에서 물량 안 빠졌으면 더 가는 거예요. 그죠? 보합에서 버텼죠. 초반에도 물량 빠졌었는데 버텼어요. 이거는 뭐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희는 다 수익 실현했지만 긍정적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단타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크게 여러 가지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거 요즘 다 하고 있어요. 한국 주식, 또 테마주 단타, 또 미국 주식까지 진짜 다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지금 한국 주식인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말하면. 왜냐면 미국 주식 요즘 약간 좀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제가 또 준비 많이 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내는지까지 제가 다 준비를 한 대로 잘만 따라오시면은 이런 장에서 매매 잘할 수 있어요. 솔직히 지금 저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찍으면 가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작년 생각은 조금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실전 투자방에 대한 문의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주소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카톡방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주면 제가 운영자님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 실전 투자반은 제가 매일 장중 방송을 합니다. 매일 장중 방송을 하고요. 이렇게 제가 새벽에 올려드리는 영상은 그냥 모두가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건데 매일 장중 시황이랑 추천주 방송을 하고요. 매일 아침 단타 종목들을 이렇게 문자랑 텔레그램을 통해서 같이 추천 드리고 있어서 제가 중장기 투자 종목을 많이 드리잖아요. 요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드리는데 저희 실전 투자반에서는 별도로 테마주 단타를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수익 노리시는 분들도 함께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가입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가입비 반값이 또 문자반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문자반은 방송을 듣지는 못하시지만 문자 메시지랑 가장 핵심인 저희 텔레그램에 입장을 시켜드려요. 텔레그램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희 실전 투자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우리 반값 문자반을 이용하셔서 투자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